자, 그래도 다들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확률 변수가 있고 여기가 p가 있고요. 0, 1, 2 이런 것들이 이름이 변수라고. 걔에다 쓰는 거는 확률의 총합이야? 확률의 총합의 값은 1이라고요? 확률의 값은 P1, P2 이렇게 나갑니다. 기대가 어떻게 구한다고요? 위아래 곱해? 위아래 곱해 다 더해? 그게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 pi라고? 쓸 때는 시그마 pi, 읽을 때는 평균이라고? 가운데는 x의 평균?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뭐였더라? 한글로 얘기해볼까? 그것도 있지만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 분산이라고? 편차의 값은 어떻게 하는 게 편차값인데? 변수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한 녀석이 이게 편차의 제곱인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 시그마 pi는 쓸 때는 시그마 pi, 읽을 때는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또는 뭐가 있었지?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있었나? 변수의 제곱을 제곱한 거의 평균? 시그마 i의 값이 1부터 n까지 xi를 제곱한 다음에 pi? 이게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표준 편차 뭐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럼 이런 표 말고 이런 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번 시행. 여러 번 시행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 횟수는 빵번, 한 번, 두 번, R번, N번, 확률의 총합의 값은 1. 그 중에 R번 발생할 확률이 내가 지금 쓰는 게 뭐야? 이름. 뭐? 이거 전체는 이항분포. 이게 이름이 뭐냐고.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여러 번 시행하게 되면은 이 표를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3번이면 할 수 있어. 100번, 500번이면 이 표를 작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러한 확률 변수의 확률의 분포 상태를, 이런 확률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얘기한다고? 이항분포라고 얘기하고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은 앞에 b라고 쓰고 앞에다 뭘 쓰지? 여기 앞에는 이 시행 횟수 n번 시행했을 때 그 시행 횟수 뒤에는 뭘 써? 어떤 일이 한 번 한 번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 증명도 했었지만 증명은 대괄수가 안 남을 거야. 이런 이항분포에서 기대값 어떻게 구했지? 네, 기대값은 저기 괄호 속에는 np만 곱하면 돼. 분산값은 어떻게 구했지? np한테 마저 뭘 곱해? q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1-p랑 똑같다고? 표준 편차의 값은 루트 npq. 여기다 숫자만 대입해서 푸는 거야. 단 확률 변수의 값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의 값들이었을 때 이 x의 이름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이상가죠. 이상 확률 변수. 근데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에 대해서 그림을 갖다 그리면 확률의 분포인 걸 그림을 그리면 빵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확률은 점 몇 개로 찍어지겠지 지금?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점 몇 개로 찍혀졌을 때 이것도 함수야. 그림으로 표현되는 건 다 함수야. 이 함수 이름이 뭐라고? 확률. 네, 이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거든. 연속 확률 변수는 뭐 0부터 100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A부터 B까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뭐 그런 것들 얘기하거든. 만약에 사람의 키를 조사했어. 사람의 키를 조사했는데 사람의 키는 160점 몇, 161점 몇, 150 몇 점 몇,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들을 표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의 키가 167.4가 될 확률 돌아버리지. 표 작성하는 데만 일평생을 바쳐야 될 수도 있어. 표는 작성할 수가 없어. 연소 확률 변수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값이 아닌 게 모든 실수의 값이 확률 변수였을 때 특정한 범위 A부터 B까지 범위의 모두 실수의 값들이 확률 변수였을 때가 연소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표로 작성하는 게 힘들겠네. 확률 분포표 작성이 힘들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구만. 그림을 그렸어. 표는 불가능하고 그림을 그렸더니 그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X값이 2값이었을 때 확률값은 이 점의 Y좌표야. 그 확률의 분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어. 이 그림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질량 함수는 띄엄띄엄 떨어진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점 몇 개로 그림이 표현되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이 값은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확률의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실선으로 이어져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름은 아셔야 됩니다. 질량 함수면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면 연속 확률 변수. 그런데 만약에 연속 확률 변수가 여기가 만약에 0, 여기가 2, 0부터 2까지 확률 변수가 모든 실수야. 확률은 이렇게 생겼어. 확률의 총합의 값이 몇이라고? 확률 총합의 값은 1이라고? 밑변이 높이가 몇이 돼야지 넓이의 값이 1 나오지? 높이의 값이 1 나와야 돼? 이 점이 2,1이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가 2,1이면 여기는 누구야? 근데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야, 확률 변수 x의 값이 0부터 2 사이에 있을 확률이 뭐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래? 1? 0부터 1 사이에 있을 확률 값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답할래? 4분의 1인지 어떻게 알았냐? 아, 넓이로 계산했어 지금? 밑변 1, 높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근데 계산하기엔 좀 그렇다. 똑같은 사이즈의 삼각형이 몇 개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야? 4분의 1이니까 빨리 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삼각형의 성질이 이런 성질이 있네.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삼각형을 3등분하려고 하거든, 밑변을? 그럼 여기 넓이는 몇일까요? 전체 넓이는 1이야. 9분의 1? 6분의 1? 그럼 똑같은 사이즈의 삼각형이 몇 개 있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냐? 똑같은 사이즈의 삼각형이 다 해서 몇 개 있어요? 1개, 3개, 5개, 총 9개 있어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확률이 9분의 1이겠네? 야, 한 칸 더 늘려보자. 그럼 이 라인에는 이 띠 사이에는 몇 개의 삼각형이 있는 거야? 똑같은 사이즈의 삼각형이 몇 개 있냐고. 다 해서 16개야? 야, 삼각형의 개수가 특이하다. 1, 3, 5, 7, 9 홀수로 배열되네?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좀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씨, 곡선이면 어떡하냐?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이,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이 될 수 없어. 왜냐면, 확률의 값 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X축 밑에 그려진 건 확률 밀도 함수 그림이 아닙니다. 확률이 음수란 뜻이니까요. 두 번째, 원을 그리면 어떨까? 반원만 그려볼게, 반원만.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원을 그렸어.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인가? 맞아요? 이때 y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확률 밀도 함수야. 이거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어, 없어?
반증값이 몇인데? 넓이 몇이야? 2분의 파이가 1인가? 확률 밀도함수의 그림이 되려면 절대로 x축 밑에 그림이 존재하면 안 돼. 절대 넓이의 값이 1이 아니면 그건 확률 밀도함수가 안 돼. 확률 밀도함수는 넓이의 값이 무조건 1이 나와야지 되고 x축 위에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적분을 배웠냐? 적분을 배웠으니까 만약에 여기 한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함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 전체 면적의 값이 1 나와야 되겠지. 이 함수의 값은 우리가 적분해서 넓이의 값을 구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다항함수만 적분할 수 있거든. 근데 임의의 그래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놓은 녀석에 대해서 이 함수의 값이 되게 복잡한 함수, 막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린 여기 넓이 못 구해. 왜? 다항함수만 적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부터 b까지 이 확률 밀도함수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은 정의역이 a부터 b까지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반드시 1이 나와야 될 거야. 왜냐면 여기 전체 면적의 값 1이야지 확률 밀도함수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확률 밀도함수는 전체 정의역의 범위에서 적분한 값이 1 나와야 돼. 다만 직선으로 표현된 녀석들은 우리가 넓이 구할 수 있어. 그치? 만약에 확률 밀도함수의 값이 a부터 b까지 확률 밀도함수의 그림이 직선과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우리 넓이 구할 수 있어. 자, 말 이해되시죠? 하지만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적분을 못하니까 넓이를 못 구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고등학교 때는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좀 제시를 좀 해주거든? 우리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아주 아름다운 걸 제시를 해줘. 어떤 걸 제시해 주냐면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줘.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값 대칭이고 종 모양이었을 때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해. 자, 우리가 알던 종은 다 이렇게 생겼냐? 앞으로 이거 종이라고 해. 이제 니네 머릿속에 이거 종 아니야? 이게 종이야? 평균값 대칭 종 모양이었을 때 정확히 가운데 m값에 대해 좌우 대칭이야. 그리고 이 넓이의 값은 1이야.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불러. 그리고 그 함수의 식은 엄청 복잡한 식이야. 막 뭐 분수도 좀 있고 지수값들 중에 막 이런 것들의 거듭제곱도 있고 막 이러거든. 근데 이건 몰라도 돼. 왜? 어차피 알아봤자 적분 못하거든. 다 필요 없고 수학자들은 지네가 알아서 하라 그래. 나 이거 알고 싶지 않아. 넓이 못 구해. 그런데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넓이의 값은 반드시 1인 건 알겠어? m의 왼쪽 넓이는 몇이야? m의 오른쪽 넓이는? 정규 분포라고 칭하는 거는 평균값 대칭이니까. 자, 그런데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이항 분포라는 녀석은 이항이란 말이 바이노미얼이라고 하는 b라는 알파벳을 따가지고 와서 b라고 썼던 거거든. 정규에서 정규는 노멀이거든. n을 따가지고 오면 되겠네. 확률 변수의 x의 값은 x라는 녀석의 값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표현하고 앞에는 평균을 쓰고 뒤에는 분산만 쓸 줄 알면 돼. 이것만 쓸 줄 알면 우리는 문제 다 풀 수 있어. 이런 분포에 대해서 평균의 값은 m, 분산의 값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정규 분포 이렇게 표기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기초사항은 또 점검하고 가야 돼. 자, 점근선이 x축이야. 평균값 대칭이고 종 모양이야. 점근선 x축이어야 돼. 그리고 평균값 대칭이고 종 모양이야.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야.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만약에 평균값이 일정한데 시그마의 값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평균값이 일정한데 시그마의 값이 다른 녀석이면은
다른 그림이 나오겠네? 자, 먼저 산이 높은 녀석의 값이 분산값이 클까요? 산이 낮은 게 분산이 클까요? 네, 산이 낮은 게 분산값이 더 큽니다. 얘가 분산이 더 큽니다. 자, 산이 높은 게 고른 자료인가? 산이 낮은 게 고른 자료인가? 네, 산이 높은 게 고른 자료입니다. 평균값에 모여있는 게 많을수록 고른 자료입니다. 누가 더 흩어져 있는 거죠? 네, 낮은 게 흩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산값이 큰 거는 산이 낮은 게 분산값이 큰 겁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시그마의 값이 일정해. 시그마의 값이 일정한데 평균만 달라져.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곡선의 휘임새를 결정하거든. 시그마가 휘임새를 결정하는데 시그마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 평균이 달라질 때마다 좌우로 옮겨지는 거겠죠? 평균값이 클수록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네, 평균값이 클수록 오른쪽 거야. 표준 편차값이 똑같으면은 곡선의 힘새는 똑같습니다. 평균이 클수록 오른쪽이고요. 표준 편차값이 클수록, 분산값이 클수록 넓게 퍼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수학자들이 우리한테 뭘 제시해 주냐면 표준 편차만큼 오른쪽으로 간 눈금,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시그마라는 눈금이 한 여기쯤이라고 한다면 수학자들은 이런 확률값을 다 우리한테 알려줘. 문제에 다 써있어. 공부가 필요가 없어. 야,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의 값은 0.3413이야. 뭐 이런 게 주어져. n부터 n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n부터 n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 이런 넓이의 값들을 다 제시해줘. n부터 n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 n부터 n 플러스 2 시그마, 이런 넓이의 값을 다 제시해주거든? 그래서 우리는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어. 그건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표준점수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죠? 표준점수 들어본 적 있죠? 표준점수라고 하는 녀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쌤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그림을 그렸거든? 수학의 평균, 영어의 평균. 어떤 애 새끼가 수학은 여기 있는 점수를 획득했어. 영어는 여기 있는 점수를 획득했어. 얘는 어떤 과목을 더 잘하는 거죠? 얘는 수학을 잘하는 거죠. 평균값보다 더 높은 점수, 영어는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했으니까 수학을 더 잘합니다. 근데 이런 건 비교할 수 있는데 문제되는 건 뭐가 문제되냐면 엄마들이 이런 거 비교 못하는데 엄마들한테 설명해줘요. 자, 얘는 영어를 2점수를 획득했고 수학은 2점수를 획득했어. 수학을 잘해, 영어를 잘해. 니네 어떻게 알아? 나는 모르겠는데? 넌 어떻게 알아? 아, 그림상으로 봤을 때 넓이가 저기 더 커 보여? 영어를 잘하는 애새끼들의 인원수는 요만큼 넓이만큼 영어를 더 잘하는 애새끼가 있겠네? 수학을 얘보다 잘하는 애새끼들은 요만큼 있는 거야? 유관산홍 봤을 때 뭐가 더 큰지 작은지 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보다 잘하는 애새끼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 결정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표준점수라는 녀석이 나왔어. 나는 x라는 변수를 z라는 변수로 바꿀 계획이야. x라는 확률 변수에서 x의 평균값을 빼주고 x의 표준 편차값으로 나누게 하게 되면 x의 점수가 z점수, 즉 표준 점수로 바뀌어. 만약에 영어는 확률 변수 y라고 한다면 영어도 영어의 평균을 빼주고 영어의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한 녀석의 값이 z로 바뀌어. 그러면 z라는 녀석의 어떤 특징이 있냐면 z축에 대해서는 그림이 x의 그림도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그림도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그림도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져. 근데 z로 바꾸면 가운데가 빵이야. 그런데 환산해봤더니 수학 점수,
수학 점수를 환산해 봤더니 한 여기쯤에서 수학이 영어 점수를 환산해 봤더니 영어 점수가 한 여기쯤에 있어. 그럼 얘는 어떤 거 뭘 더 잘하는 거야? 네, 이러면 영어를 더 잘하는 거지. 비교하기 곤란한 녀석의 값을 비교하게끔 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이런 작업을 표준화라고 불러.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한 녀석의 값을 Z라고 얘기하고 Z의 값을 우리가 표준화, Z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표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 곡선의 이름이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했었냐? 이런 곡선이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근데 이런 그림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화했으니까. 아, 선생님 새로운 게 너무 많아요. 끝났어. 다 끝났어. 문제는 완전 허접쓰레기야. 아무도 안 틀려. 심지어 니네 숙제하고 아무도 질문 안 해. 확률 변수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Z라는 변수로 바꿔서 표현할 건데 이거는 정규분포, Z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 딱 한 가지만 계산 좀 해볼까? Z는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냐? 예. Z의 평균값 좀 구해볼까? 실수배는 해줘? 더하기 빼기도 해줘? 근데 2x가 평균이야? 평균 빼기 평균이니까 시그마분의 평균 빼기 시그마분의 평균이니까 빵이네? 분산값 구해보려고. 분산의 값은 Z의 분산값은 시그마분의 1을 ax 플러스 b가 있으면 a의 값은 제곱해서 곱해? b는 버려? 네. 제곱해서 곱했으니까 시그마 제곱분의 1이야? 근데 분산값이 누구라고? 시그마 제곱이야? 네. 시그마 제곱분의 1하고 시그마 제곱하고 곱했으니까 Z의 값은 수학도 영어도 싹 다 하나의 그림 합쳐지는 이유가 무조건 Z의 값은 평균값이 빵이고 분산값이 1 나오는 녀석으로 바뀌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림이 하나로 합쳐져. 자, 이제부터는 다 쉬워. 기본 개념을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 나머지는 엄청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연속 확률 변수인 것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엄띄엄 떨어지는 정수가 아닌 것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은 연속 확률 변수 맞아? 네. 니은은 연속 확률 변수 맞나? 디귿은 사람 숫자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정수값이니까 이상 확률 변수겠죠? 리을은 기다리는 시간이 딱딱 떨어지진 않겠지? 몇 분 몇 초 이렇게 되겠지? 다음 중에서 0부터 1까지가 정의역이야. 이 정의역에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X축 밑에 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넓이는 1 나와야 됩니다. 될 수 있어? 넓이 몇인데? 넓이의 값 밑변 1, 높이가 1이니까 넓이의 값 2분의 1이니까 탈락이야? 아, 넓이 1이야? 0부터 1까지만 그리면? 왜 안 돼? 음수가 나오니까 안 돼요? 예. 돼? 빵 대입한 게 누군데? 2. 빵 대입한 2? 1 대입하면 높이의 값은 2, 밑변의 값이 1, 넓이 1인가요? 다 그리고 그 녀석들은 다 양수값만 가지나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한 것 같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그냥 이거라고 합니다. 상수함수 5분의 1이라고요? 정의역이 0부터 5까지입니다. 넓이의 값 1 맞니? 네. 1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등호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1이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 3이 포함되고 포함 안 되니까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큰 값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1부터 3까지 면적의 값을 구할 때는 1부터 3까지 면적의 값을 구할 때는 1하고 3에 등호가 있든 없든 면적의 값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넓이가 몇이죠? 등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2보다 큰 넓이의 값이 누구냐?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AX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마침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사용할게요. 그림 안 그려도 되겠다. A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빵 대입하면 빵, 2 대입하면 2A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넓이의 값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높이의 값이 몇이라고요? 높이의 값 1이기 때문에 A는 0부터 1까지 넓이가 필요합니다. 넓이의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4조각 중에서 한 조각이라고? 확률의 값은 4분의 1이라고요? 자, 정기분포는 다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개념 체크는 1번 봐봅시다. 이건 개념 체크를 한 페이지를 하랬냐? 한 2개만 놔두지?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정기분포를 기호로 쓰세요.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앞에는 평균, 뒤에는 분산을 쓸 때는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쓰는 이유는 표준 편차를 빨리 보려고. M에서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는 A야.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넓이는 B야. 근데 이것들을 좀 구해봐. 정균포를 따라. 정균포를 따르기 때문에 종모양 평균값 대칭이라고? 가운데가 M입니다. M에서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눈금도 있고요. M에서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가는 눈금도 있습니다. M에서 2 시그마까지,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M 마이너스 2 시그마? 좌우 넓이는 대칭일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넓이가 여기 넓이가 A?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넓이는 여기 두 칸의 넓이가 B라고? M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M까지 넓이는 몇이야? 좌우 대칭이니까 이거 넓이 A겠네요?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큰 넓이는 또 몇이야? M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넓이는 똑같아? 2분의 1, 2분의 1? 근데 요만큼이 A라며.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큰 넓이는 몇이냐고. 이해된 거 맞아요? M 플러스 시그마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넓이는 몇이야? 아, 이건 B 마이너스 A? M 마이너스 2 시그마보다 작은 넓이? 여기 넓이가 B야? 그럼 답은 뭐야? 우리 이딴 거 하려고 합니다. 정기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과 같은 표를 이용해서 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확률의 값이 Z의 값은 평균이 누구라고요? Z는 평균이 누구라고 증명도 했잖아. Z의 값은 평균이 0입니다. 이 확률은 0부터 여기 써져 있는 숫자까지 넓이를 지칭합니다. 0부터 Z까지 넓이를 지칭합니다. 이 녀석은. 0부터 0.5까지 넓이, 0부터 1까지 넓이, 0부터 1.5까지 넓이 그런 표입니다. 자, 1.5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가운데가 빵이라면서요. 0부터 1.5까지가 이거야? 그럼 1.5보다 클 확률은?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절반의 넓이가 2분의 1인데 0부터 1.5까지 넓이가 0.433이니까 2분의 1에서 빼라고?
3보다 작은 넓이를 다 구하세요. 3보다 작은 넓이 중에는 0보다 작은 넓이도 있고 0보다 3 사이의 넓이도 있는 거죠. 0보다 작은 넓이는 0.5인가? 0과 3 사이의 넓이는 되신 거 맞나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 넓이 구하라는데? 마이너스 2보다 왼쪽 넓이니까 어떻게 구하지? 절반의 넓이 0.5에서 마이너스에서 0까지 넓이를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넓이는 0부터 2까지 넓이랑 똑같아? 그러면은 2분의 1에서 0.477을 빼라는 얘기인가? 이해 지금 된 거 맞니? 0.5부터 2까지 넓이는 어떻게 구해? 0부터 2까지 넓이에서 0부터 0.5까지 넓이를 이제부터 빼기 안 할게요. 이건 누구에 누굴 빼? 자, 그 다음 녀석이니까 어떻게 구하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는 어디 넓이랑 똑같아? 1부터 3까지 넓이랑 똑같아? 1부터 3까지 넓이는 0부터 3까지 넓이 중에서 0부터 1까지 넓이를 빼요? 0부터 3까지 넓이에서 0부터 1까지 넓이를 빼자고? 얘는 어떻게 하자고?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까지는 1.5가 0.433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랑 0부터 3까지를 더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0부터 3까지가 이런 것만 펴보고 산수하면 돼. 대입하고 더하기 빼기.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자, 다음 정기분포를 따랐을 때 표준화를 시켜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준화 시키라는데 x를 z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x라는 변수에서 평균값을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겠다고? x라는 확률 변수에서 평균값을 마이너스 12를 빼주고 표준편차로 나누게 한다고?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나요? 대소관계를 따져보세요. 첫 번째, x1이라고 하는 녀석이 f냐? x1이 f고 x2가 g인가? 두 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x1의 기대값이 큰 거야? x2의 기대값이 큰 거야? 아, 똑같네. 두 그래프는 평균값이 똑같냐? 둘 다 평균값은 m이니까 똑같습니다. 표준 편차는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산이 더 완만할수록 표준 편차가 큰 거야? 그러면 산이 완만한 녀석의 값이 gx인가? 그럼 gx 쪽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니까 x2의 표준 편차가 더 큰 거네요? 확률값을 비교하라는데 x1의 값이 m보다 작을 확률은 여기 넓이인가? 이 넓이의 값이 큰 거니? 아니면 x2의 값이 m보다 작은 넓이, 여기 넓이가 큰 거니? 똑같아? 둘 다 어차피 m의 왼쪽이니까 다 2분의 1, 2분의 1이야? 표준화해가지고 확률값을 구해보세요. 우리가 주로 푸는 문제는 싹 다 이런 문제 풀거든? 이거 한 번만 풀면 모든 문제는 생으로 다 풀 수 있어. 심지어 지금 한 번 배우고 나면 영원히 기억도 할 수 있어. 너무 쉬워가지고. 평균값은 100이래. 표준 편차는 10이야.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건 8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근데 여기 표는 z에 대해서 표를 줬어. 그럼 나는 이걸 표준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표준화해야지만 돼.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은 뭐 하겠다고? 10분의 평균값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한 게 이게 z라고?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률 변수 80에서 100을 빼고 1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때 왼쪽 값이 누군데? 왼쪽 값이 z니? 오른쪽 값이? 마이너스 2의 왼쪽 넓이는 플러스 2의 오른쪽 넓이랑 똑같나? 네. 그럼 0.5에서 뭘 빼?
이 넓이 구해도 되니까 0.5에서 이거 빼자고? 니네 이해된 거 맞죠? 0.028? 그러면 처음부터 Z라고 써도 되겠네? X라는 녀석은 표준화를 거치면 무조건 Z가 되는 거니까 이건 안 써도 되겠다.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네? 100을 빼고 10으로 나누기 하는 건 암산할 수 있겠네, 앞으로?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0부터 1까지 2배? 자, 표준화했습니다. 10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기 했습니다. 이거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은 0.5부터 1.5까지랑 똑같아? 그럼 넓이는 0부터 1.5까지 넓이에서 0.5까지 넓이를 나 빼기 못해. 끝에 게 7 빼, 아니다. 12 빼기 5니까 7로 끝나는 건가? 7로 끝나는 걸 객관식 보기 찾으면 돼요. 두 개 있으면 몰라요. 자, 다음에서 이제 말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말만 한글만 읽은 다음에 풀란 얘기야. 수식만 주면 재미없으니까 말로 조금씩 덧붙이는 걸 하기 전에 유치한 녀석 조금만 더 하라고 하네. 정균폴 따를 때 이 확률의 값이 0.3023이야. 근데 K가 누구야? 우린 표준화할 때 뭘 빼자고? 확률 변수에서 3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자고? 내가 수없이 많은 애들 분자의 값이 이 X하고 30을 바꿔서 산수하는 찐따들 엄청 많이 보거든? 평균을 빼는 거지. 평균에서 빼는 게 아니고 평균을 빼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혁이 한 건 할 것 같아, 조만간에. 아니야? 자, 표준화했습니다. 앞에 게 누구야? 가운데는? 오른쪽은? 2분의 5는 여기서 2.5라고 쓸까? 이 넓이의 값이 0.3023이었으면 좋겠다고? 0부터 2.5까지 넓이가 몇이라고? 2.5까지가 있을 때 0부터 2.54까지가 더 커? 네. 그럼 이 값 2분의 k-30의 값은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 건가? 도대체 누구부터 누구까지 넓이의 값이 0.3023인 거야? 여기서 뭘 빼야지 3023이 나오는 거야? 아, 이거 빼야 돼? 네. 그러면 0.5란 얘기인가? 얘가? 네. 0.5가 2분의 1? K는? 말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 이제 말로 나왔다. 별것도 없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은데, 거기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전체 애새끼들 1000명. 5,000명이 지원해가지고 시험 점수가 5,000명의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의 값은 345점, 표준 편차 10점입니다. 지금은 점수가 X입니다. 점수 X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네. 평균값이 345고 표준 편차의 값이 10이니까 이렇게 쓰면 이해되시나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건 첫 번째 문제가 350점부터 375점까지 들어올 확률값이 필요합니다. 345를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기 할 거죠? 앞에 거는 뒤에 거는 뭐라고? 3이라고 30을 10으로 나누겠으니까 우리 지금 이런 산수 헷갈리지 않죠? 자, 0.4987에서 0.1915를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사람 머리 숫자를 구하라고 합니다.
점수가 365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의 대가리 숫자를 구하라고? 그 확률한테 뭐만 곱하면 돼? 전체 A새끼 숫자 곱하면 되죠? 확률 구하고 있습니다. 365면은 뭐로 바뀌는 거야? 2보다 클 확률이면 뭐라고 쓰지? 0부터 2까지가 이거라며. 얘는 누구야? 아이씨, 이거 못하겠는데. 114? 맞는지 확인 좀 해봐. 아니, 지금 니네가 계산해서 확인하라고 답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답을 봤어요. 맞아요? 네.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왔나요? 오늘?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혁아, 예. 매달 초에 돈 내는 게 뭐라고? 기수, 매달 말에 돈 내는 거. 기월, 수가 뭐라고? 월수, 네. 나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월수. 자, 다음에서 지원자가 2,000명인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을 거거든? 평균도 좋고 표준 편차도 좋습니다. 근데 이 학교를 합격하기 위해서 획득할 최저 점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최저 점수 커트라인 점수네? 커트라인 점수를 선생님이 잠시 A라고 하겠습니다. 난 A가 궁금합니다. 문제는 커트라인 점수가 구해졌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합격할 확률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커트라인의 문제는 합격할 점수로 문제를 풉니다. 합격할 확률로 문제를 풉니다. 커트라인 점수는 합격할 확률로 풀 건데 입학 정원은 484명이고 시험을 본 사람은 2,000명? 그 합격할 확률 뭐야? 2,000분의 484? 약분했더니 1,000분의 242? 그 합격 확률이 뭔데? 뭐라고? 이게 합격할 확률이라고? 근데 합격할 확률이 뭐랑 똑같은데? 애새끼가 획득하는 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인 게 합격할 확률이? 이런 거 맞아요? 이 졸라 단순한 수식을 못 써가지고 틀리는 문제야. 합격하기 위해선 커트라인 점수 이상이 돼야지 합격하니까 합격할 확률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엄청 많은 애새끼들이 식을 못 세워. 우리는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표준화했습니다. 확률 변수 x라는 녀석의 값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균의 값은 350, 표준 편차의 값은 7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화했습니다. z가 350에서 제발 a 빼지 마세요. 빼는 건 평균을 뺍니다. 오른쪽이 0.24입니다. 0.24랑 관련돼 보이는 게 뭐야? 이건가? 0.24하고 0.258 더한 게 0.5? 내가 구하려는 녀석의 값은 Z축에 대해서 가운데가 빵인데 누군가보다 클 확률의 값이 여기 넓이의 값 0.242? 그래서 여기 넓이의 값 0.258을 찾아봤다고? 얘가 누구라고? A-350이 449라고? 따라 답이 뭐라고? 충분히 이해되시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인가? 아이씨, 까먹을까? 에이, 설마. 그림이 있을 건데? 있다. 자, 선생님이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날 확률
통계적 확률을 구할 생각이야. 처음 3번 중에 한 번만 안면이 나왔어. 안면 나올 확률. 뭔 개소리지? 선생님 동전을 3번 던졌는데 3번 중에 한 번만 안면이 나왔다니까? 안면 나올 확률 뭐냐고. 3분의 1이라고? 3번 던졌는데 3번 중에 한 번만 안면 나왔다고. 500번 던졌어. 500번 던졌는데 안면이 200번 나왔어. 안면 나올 확률 5분의 2. 통계적 확률. n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 안면이 몇 번 나왔냐고. 하지만 10,000번 던지면은 100만 번 던지면 통계적 확률의 값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은 n번 시행했을 때 각각의 확률의 값이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른다고 한다면 n번 시행했을 때 각각의 확률의 값이 독립 시행 확률을 따른다면 그 이항분포라고? 그 이항분포에서 각각 확률 있잖아. 그 확률들은 다 독립 시행 확률이지. 근데 시행 횟수가 적으면 그 확률의 그림을 그렸을 때 약간 그림이 왼쪽에 쏠려 있는 그림이 나와. 그럼 이건 평균값 대칭이 안 되지. 근데 시행 횟수를 늘리면 그 독립 시행 확률 값의 분포 상태가 이렇게 나와. 조금씩 평균값 대칭처럼 보여지려고 한다 이제. 근데 시행 횟수를 더 많이 하면은 그 독립 시행 확률 값의 분포는 이렇게 분포해. 점점점 평균값 대칭인 구조로 가까이 가게 돼.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는 그 녀석의 값이 x의 값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이해하려면은 시행 횟수가 적으면 안 될 수 있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은 정규분포로 지칭해도 돼. 나중에 시행 횟수가 겁나 많아지면 그 녀석의 그림이 종모양 평균값 대칭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이거 안 해봤잖아. 수학자들이 그렇대. 우리는 모르는데 수학자들이 그렇대. 그런데 우리 중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시행횟수가 크다는 표현이 있죠. 교과서도 이렇게만 배워. 지금 딱 선생님 설명한 것까지만 배워. 교과서에서. 그런데 이 중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하는 거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면은 그 녀석의 값은 np지.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는 의미는 np의 값도 5 이상이고 nq의 값도 5 이상인 걸 지칭하거든. 이게 교과서 밑에 한 줄 딱 써 있어. 참고에서도 보통 한 줄 써 있는데 이 책은 안 써 있다? 써 있나? 써 있다. 이 책 써 있다.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고 하는 개념은 np의 값도 5 이상이고 nq의 값도 5 이상인 걸 뜻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뭐 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거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해. 누가? 수리논술에서 대학교가. 나중에 혹시 우리가 수리논술 준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하려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근데 통상적으로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100%는 아니야. 대부분은 시행횟수 충분히 큰 거는 30번 이상 시행한 정도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근데 30번 미만이어도 문제 풀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푸는 편입니다. 정확한 개념은 np가 5 이상, nq의 값이 5 이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자, 정규분포의 기호로 표현하세요. 시행횟수 충분히 크니? 시행횟수 충분히 커? 정규분포로 바꾸래. 자, 기대값 누구예요? 50한테 마저 뭘 곱해요? 기대값 누구예요? 150한테 뭐 곱해요? 그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랐지만 시행횟수 충분히 크게 되면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그 정규분포를 쓰라고? 앞에는 50, 뒤에는 뒤에 것도 마찬가지 확률 변수 x의 값 이항분포를 따르죠.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시행에서 충분히 커서 정규분포를 따를 겁니다. 앞에는 150, 뒤에는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문제 수준이 유치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수준은 유치한데 우리가 한글을 몰라. 문제의 수준은 한글만 알면 알 수 있는데 한글을 몰라가지고 그게 문제네. 한 개의 동전을 64번 번역해줘야 돼. 여러 번 던졌어. 앞면이 30번부터 34번까지 나왔으면 좋겠대. 64번 던졌어. 여러 번 던졌어. 먼저 던진 게 앞면에 나온 게 두 번째 던진 게 앞면에 나오는데 영향 안 줘. 그럼 이건 독립시행이야. 여러 번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야. 확률 변수 x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야. 앞면 나오는 횟수가 x인데 x의 값은 이항분포를 따라 시행 횟수는 64번이야. 한 번 했을 때 앞면 나오는 확률이 뭐야? 시행 횟수 충분히 커. 30보다 커.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 기대값 누구야? 32한테 마저 뭐 곱해? 16이니까 쓸 때는 다 했어. 이제 문제에 구한 거는 확률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30부터 34까지 확률만 구하라고 합니다. 표준화했습니다. 앞에 거는 또 설명해야 되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평균에서 확률 변수를 빼는 거 아니죠. 우린 싹 다 32를 빼는 거죠. 자, 오른쪽이 누구예요? 그러면 0부터 0.5까지 두 배 하면 되나? 0부터 0.5까지가 두 배를 못해.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끝났어. 자, 집에 가서